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초선 대책 논문 읽기. 이번 논문은요, 2012년에 가정관리학회에 실린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 오석대학교 이승미, 울산대학교 송혜림, 인하대학교 이완정, 이렇게 연구하신 논문인데요. 자, 서론을 보니까 현재 한국 가족은 급격한 한국 사회 변동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최저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확대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만원과 이혼의 증가 등이 가족 관련 현상의 대표적 징표들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 역시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변화되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과 방법을 보니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거시적 변동과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 사회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크게 세 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징 살펴보고, 두 번째는 현재 가족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서 한다.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징은 뭐냐면 인과적 변화와 가족 문제. 한국 가족의 변화는 인과적 지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고령화, 저출산, 다양화, 다문화 현상 등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니까 자녀 돌봄의 탈가족화, 그렇죠? 지금 영유아부터도 돌봄을 이제 위탁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화와 사회적 통합,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의 이중적 함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조선 가정 이거 경우에도 손자를 양육하고는 조부모, 그래서 손자는 모두 이제 심각 우울증을 보이겠다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시적 맥락에서 보이는 도구주의와 이중가치체계.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단순히 인과학적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목할 변화는 가족에 관련된 규범, 의미부여, 동기와 같이 미시적 맥락에서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도구화다. 한국 가족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정부화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적인 변화 조짐과는 무관하게 삶의 기저에 작용하면서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한국 가족의 가족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결합되어 부동산 투기, 부정입학 등에서 보듯이 가족 단위의 극도의 반공동체적 이기주의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중가치 체계. 이중가치 체계는 동일 상황의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규범이 공존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규범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규범 체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족 간 균분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부모 부양 및 제사의 책임은 장남이 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족 정책의 분석과 진단. 그래서 가족 정책 진단의 기준. 가족 정책은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해결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접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일반적, 통일적, 종합적 관점에서 가족 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가족에 개입한 것은 1960년, 70년대 산하 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외에는 전마다 국가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건강가정기본법 의계에서 수립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범주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래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이런 것이 이제 추진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분석을 해보면 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06년 10년은 함께 가는 가족이다. 그래서 명시적 가족정책의 실제 기반을 가지게 됐다. 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바라본 가족정책 추진 배경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족의 변화는 주제하는 바지 가족 구조 형태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 수치가 증거들 중심으로 변하는 가족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정책의 새로운 요구는 가족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 환경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맞벌이 모델, 로의 전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것이 미시정책의 조화 같은 요인들이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른 가족 정책을 요구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가정 정책의 미흡, 성인지적 가족 정책의 기초는 마련됐으나 제도 정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한 대응 미흡과 예방적 가족 정책의 부재, 범정부적인 가족정책 조정체계의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이어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11년에서 15년에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네.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정책 유관정책에서의 내용 분석,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아우르면서 저출산 고령화 복지 사회 자본 다문화 소득 분배 등 다양한 아젠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은 현재 세 번째 단계가 추진 중이다. 그래서 예방형, 보편형, 맞춤형의 복지는 현재 전환기에 있는 한국의 사회정책의 주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족정책, 유관정책에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두 번째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기본 계획이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기본 계획은 현재 네 번째 단계를 추진 중이다. 그 추진 배경은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고용 개선 조치 실시, 출산병의 사회적 화해 확대,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4차 기본계획이 추진하는 향후 5년, 2008년, 12년은 산업구조의 서비스와 저출산 고령 사회 도래로 여성 인력 적극적 활용이 국가정책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인데요. 정부는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 85-87년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는 범정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4차 기본 계획에서는 2008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하는 비전하에서 4대 정책 분야 86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 및 정책 진단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 여건 취약, 가족의 기능 약화, 취약 위기 청소년 증가,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환경 요인 증가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바,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 및 이혼 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 지지, 기능 약화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러는 내용으로서의 가족 정책, 자녀 양육 지원 중심으로 가족, 여성, 아동 및 노인 등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서의 가족 정책은 그동안 가족, 특히 주로 여성에 의해 무보수로 수행되어 오던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탄소폭력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가장 핵심인 영유아 보육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가정 밖에서의 제3자에 의해서 여성의 평등권 신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부터 자유 유급 노동으로의 접근권을 통한 보편적인 시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가정에서 부모 등 전담자의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달리 남성과 여성이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방향을 고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대해야만 남녀 평등이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여성성을 남성을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본다. 이런 영유아에 대한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에서 고려할 경우 가족에 의해 수행된 돌봄 노동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가족원에게 아동수당 등 형태로 현금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육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영유아의 휴직한 부모에 의해서 다른 대안으로 영유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얻거나 육아휴직을 얻어 영유아를 이제 직접 육아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및 제언. 첫 번째는 사회정책 발전과의 관계에서의 가족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객관적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가족 관련 현상을 보면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가족이 개인 행복 우선순위로 차지하며 가족은 소중하다는 인식과 달리 결혼과 가족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가족 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식과 현상의 괴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 정책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란되고 붕괴된 가족 재생산 체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족 정책의 중요한 화두이자 핵심 내용이라면 국가적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고민은 가족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가족에 대한 이제 문제. 그 세 번째는 가족과 국가의 상호 소통을 위한 가족 정책의 방향을 보세. 복지국가의 성격과 개편 방향에 관한 기본적 논의는 국가, 시장, 가족의 삼각구도 하에서 국가와 시장이 가족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가족은 복지국가의 성격에 따라 국가나 시장의 역할이 다르며 이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 방식이 결정됨으로써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족은 가족의 필요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정책 대상으로 타자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 좁은 범위의 가족정책으로부터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정책까지 이게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쌍방향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상 백목사의 저출산대책 논문을 읽겠습니다.